환단고기 속에 이제 백두산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네. 그걸 좀 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신오제 분기, 환단고기 삼신오제 분기에는 네. 백두산의 어원을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네. 예. 삼신, 이게 이제 백두산을 삼신산이라고 하니까 이런 것 같아요. 삼신에 대해 어떤 사람은 삼은 새롭다는 뜻이고 새롭다는 그 새로울 신은 그런 말은 희다라는 뜻이며 이렇게 나와 또 그러니까 삼 그리고 새로울 신 흰백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리고 이 삼신의 신은 높다라는 뜻이요. 높다라는 말은 머리라는 뜻이다. 그래서 신 그것은 고 높을 고 그다음에 머리 두 이런 뜻이겠죠. 네. 그래서 그러므로 또한 백두산이라 칭한 것이다. 이게 보니까 뜻이 삼신산이라고 하는 건데 그 삼신산 백두산을 삼신산이라고 했고 네. 삼신상제님을 섬기는 산 뭐 이런 뜻도 되겠죠. 네. 근데 그것은 새롭다 그리고 높다 아주 뭐 높은 어떤 의미겠고 시다 그리고 머리가 되는 산이다. 그래서 이런 게 다 통한다 뜻으로. 그리고 이제 개마라 우리가 뭐 개마곤 덮었다는 거죠. 덮을게. 그렇군요. 덮었다. 그런 뜻이군요. 예. 개마는 해머리의 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고어에 흰 것은 해요. 머리는 말이라 하였으니 백두산의 이름이 또한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흰머리산 예. 이런 뜻이죠. 흰머리산. 그래서 실제 이제 백두산이 꼭대기가 희고, 그리고 이제 나무들도 희게. 이렇게 뭐 죽은 나무 일부인 것도 있을 테고 실제 이제 머리서 보면 또 희게 보이기도 하고요. 흰사슴도 뭐 있고 예. 흰 호랑이도 예. 뭐 물론 요즘에는 뭐 따르게 이제 뭐 알비노라고 하지만은 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흰 사슴이 거기서. 진짜 있어요? 있죠. 우와. 아니 뭐 블랙스완도 있는데 뭐. 아 그렇긴 하지만. 그 저기 뭐 백록담이라고 하죠. 백록. 그게 그쵸. 백록이라는 게 흰사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독이 사슴 녹자구나.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좀 그럼 찾아봐야 되겠다. 그게 물어보는데 찾아봐야 돼. 그래서 그게 던져놓고 나중에 편집할 거니까. 네. 그래서 신선들이 놓인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백록담도 그렇고 사슴은 뭐 백두산도 그렇고 다 이제 흰 얘기가 들어가요. 백두산도 그렇고 그쵸. 한라산도 그렇고 다 희다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백두산 어원이 이게 네. 뭐 찾아보니까 삼국유사에서 처음에 보였다. 근데 그 전에는 이걸 태백산이라고 얘기했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태백이라는 산은 많아요. 네, 대백, 태백. 맞아요. 그리고 이제 백이라는 말이 원래 박다라는 뜻에서 왔고 밝은 땅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네. 아주 태백, 아주 가장 밝은 이제 그런 땅이다라는 뜻이 태백이기 때문에 그 태백산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동할 때마다 태백산을 네. 붙이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태백이란 말이 밝다는 뜻만 이제 네. 취한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왜 백두산이 이제 그 태백에서 지금 백두산이라는 이름으로 네. 사실 변이가 됐거든요. 네. 뭐 근데 태백산이라고 그래서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19세기도. 네. 근데 백두산이 태백으로서 이름이 그냥 있었는데 네. 원래 높이가 3,000 몇 미터짜리였대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폭발. 900년 전에 폭발할 때 날아갔는지 그 전인지는 지금 설이 좀 분분하다고 하더라고. 근데 1,000m 정도가 네. 폭발할 때 날아가 버린 거야. 이게 이제 아. 탐보라 네네. 인도네시아 1800년 이제 폭발한 네. 것도 4,000m인데 네. 1,000몇 m 날아가 지금 2,700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게 날아가면서 네. 거기에 천지가 그때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900몇 년도에.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렇게 천지가 크질 않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중간 정도가 확 날아가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의 백두산이 된 거지. 그러니까 태백산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러니까 후지산, 제가 보기 후지산 같아. 후지산처럼 이렇게 뾰족한 산이었는데, 네. 그게 날아가면서 지금의 그러한 이제 산 모양이 됐고, 그래서 그 위에가 네. 더 하얗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눈이 안 쌓여도 그냥 하얗게 보이고 계속. 네. 네? 그러면서 아마 이 이름이 이제 백두라는 말이 네. 이제 그러니까 태백인데 태백산들 중에 진짜 백두가 된 거지. 그러니까 태백의 태백두. 그것도 좋은 얘기네. 태백의 머리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태백두가 된 거고 그리고 그때부터 더 백두산 신앙이 더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후지산 신앙이 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후지산을 이제 받드는 그런 신앙이 있는데 네. 그 산악 신앙이 태백산을 받드는 그런 신앙으로 지금 간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하나 드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네. 함산이라고 해요. 함산. 원래 이제 이게 산해경에 나온 얘기라고 그러는데 함산. 그 전부터 이제 불함산이다. 그쵸. 불함산.
그래서 불함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함자가 이게 주역에 나오는 거거든요. 네, 주역에 이제 그 후천 첫 번째 개로서 네. 택산 함께 택산함. 택산함이 뭐냐면은 위에는 호수가 있고 네. 밑에 이렇게 산이 있는 거예요. 이게 천지가 똑같죠. 칼데라. 그렇네. 예, 이제 화산처럼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택산 함께인데 그 전에는 네. 함산이 아니라 뭐냐면 불함산이 불함산. 불함산이 뭐냐면 아직 함산이 안 된 거야 이게. 그 이제 아니 그 불자예요. 백두산이 택산 함께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지. 처음 알았네. 그 뭐냐면은 불함산이니까. 그럼 뭐냐면은 그 천지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불함산이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럼 불함산을 우리가 알아듣는 한 문장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뜻을 맞추면 그러니까 함께가 아닌 함께가 아직 형성이 안 된. 그 함을 이제 풀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함은 무슨 뜻이에요? 의미로 그 천지가 형성이 안 된, 천지가 없는. 그러니까 위에 천지라는 그 호수가 없는 그런 화산. 이게 이제 불함이고. 근데 이게 함산이 그러니까 네. 산해경을 쓸 때만 해도 불함산인데 아마 900년대 이후에 백두산 폭발이 일어나고서는 이게 그때 진짜 함산이 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재밌네. 하나 들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네. 이 함께라는 게 후천계거든요. 네. 그래서 후천이 열릴 때 첫 번째 개인데 이 불함이라는 뜻은 아직 후천이 열리지 않았다라는 뜻이 선천이다. 네, 선천이다라는 뜻이 있고 함이라고 하는 거는 후천의 그 평화의 세상 상생에 열린다는 그런 뜻을 함께 있기 때문에 함이 뭐 한자로 다 함자인가? 뭐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느낄감자 위에다가 네. 마음신자 뺀 게 이제 함자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느낄감자도 있고 하는데 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 의미 하나는 백두산이 이제 그 후천하고 연계이 돼 있고 또 이제 그런 화산 모양이 함께냐 불함이냐 하는 그런 게 좀 있지 않나. 함자 모두 함자래요. 모두 함자. 소금기란 뜻도 있네. 응? 소금기, 짤함. 아 의미가 되게 큰 것 같아요. 이제 원래는 이제 뭐 불합문화론해서 네. 그 얘기를 한 게 최남선도 얘기를 했었고 그게 뭐 넓게는 뭐 저쪽 불합문화론이 저쪽 유럽 북부까지도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주장도 있고. 불안 문화가요? 네. 그거는 뭐 많이 얘기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하신 거는 이제 처음. 이건 제가 이제 네, 아니 그 생각을 해볼 수는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완달산이라고 네. 이제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네. 실제 백두 하면은 이제 머리 쪽이 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말로 풀면 흰 머리산이 되고 그게 저쪽 밑에 있는 히말라야 산의 어원이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흑수백산 사상이 환단곡에는 네. 계속 나오죠. 네. 물은 흑수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산은 백산이라고 불러서 그 흑수백산의 지형이 갖춰진 곳에 네. 항상 보금자리를 나라를 건설하고 이렇게 세거든요. 카자흐스탄부터 그런 흑수백산이 계속 있어 계속. 그래서 뭐 저쪽 흑해까지도 어떤 의미에서는 뭐 그것도 포함되는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여기 올 때 이제 백두산을 흰머리산이라고 부른 것도 운명적인 어떤 그런 게 있고 히말라야산도 그렇게 보면은 큰 의미로 이게 통한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 들고. 이제 언어 중에 박에 대한 언어가 있잖아요. 네. 이제 그 박산이라고 태백산이라고 했을 때 박산인데 그 박이라고 하는 이제 언어가 네. 그 우리 민족이 이동하는 경로에서 물론 이제 옛날에는 공동 연합체일 수 있는데 그 거기서 이제 박자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불합문화론이라고 하는 거기서 많이 얘기하는 게 바로 네. 이 박에 대한 문화거든요. 박이라는 언어를 쓰는 문화도 같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발칸반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바그다드. 뭐 그러니까 박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부 광명인데 네. 그래서 이 환단국이 특히 이제 신시본기에 이렇게 나오죠. 사마천 사기의 봉선서에 이렇게 기록돼 있다. 삼신사는 발해 가운데 있는데 이 발해는 뭐 대진국인가? 그렇죠. 네. 그렇죠. 이 발해 뭐 바다도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고 뭐 있는데 묻신선과 불사기 그곳에 있으며 그곳의 사물과 금수는 모두 희고 황금과 백은으로 궁궐을 지었다. 이게 그때 그런 게 있었나 봐. 그래서 이제 이게 만발발자 뭐 요새 유적 같은 게 나오면서 네. 그쪽이 진짜 뭐 신시라는 거대한 나라가 거기 실제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걸 주장하는 네. 교수님도 나왔어요. 그래서 논문도 나왔고 그래서 네. 여기 뭐 궁궐까지 있었다는데 어쨌든 불사약과 신선에 대한 거 흰 거 이게 전부 신선 문화거든요. 전부 다. 네. 그러니까 신선 문화의 원주가 고향. 금강산.
하고 아까 했던 이제 백록담도 있고 이제 여기 이제 천지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네. 근데 이것이 이제 사실은 그 봉선서의 이 내용들 이것이 그 진시황이 그 삼신산 불사약을 찾는 그 계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서궁을 보내서 이제 결국 이제 제주도로 해서 이제 그 보내는 그게 되고 네. 서궁이 아니죠. 서궁은 이제 전 고려 때 사람이니까 서불 서부를 이제 해서 보내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삼신산 불사약이라 해서 네. 그게 어디 있느냐 이제 나온 것처럼 해중에 삼신산이라고 해요. 해중에 있는 삼신산에 있다 했거든요. 그럼 그 해중 어디냐면 발해에 있는 발해라고 하는 그 해중에 있는 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해중이 진짜 해중의 섬이냐 그게 아니라 바로 이 우리나라가 네. 이 백두산을 통해서 네. 반은 섬이고 반은 이제 아. 있는 반도거든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해중으로 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반도. 그래서 해중 금강산 해중 삼신산 이렇게 돼가지고 이 바로 우리나라의 그 삼신산 불사약을 우리나라에 있는 걸로 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뭐 인삼이었을 것이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는 그 해인을 해인을 찾아서 왔던 거예요. 해인을. 그래서 해인은 이제 후천 개벽에서는 의통을 말하는 건데 네. 사실은 그 해인에 대한 얘기를 삼신산 불사약이라는 말로 다르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이게 뭐 네. 실제 어떤 수행 문화로 볼 때는 이건 결국은 내내 이것도 태울주 문화로 그렇죠. 결론이 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불사약이라는 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단약을 사실은 말하는 거죠. 단약이 되는 거고 후천개벽에 이제 의통인패가 되는 거고 이게 되는 거죠. 이게 선가서 기록에 이제 네. 삼신산에 환혼초와 불로초 등이 자람으로 일명 진단 여기도 단사상이 나오고 라고도 한다. 그래서 백두산에는 예부터 흰사슴, 흰꿩, 흰매 등이 있었다. 그리고 뭐 새와 짐승, 초목이 다 희다. 괄지지에 이렇게 나온다고 하고 쭉 나오면서 네. 이게 하여튼간에 여기 오면은 이게 산에 제사 지내고 뭐 이런 쭉 얘기 나오고 단군세기 549 단군 원년에 네. 임금께서 북쪽을 순수하시다가 영초를 얻었다. 이게 이제 백두산의 얘기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삼신산은 태백산 곧 백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신시봉기 기록이에요. 10월에 천제를 지내는 풍속에 대해서 이제 이 백두산과 관계된 걸로 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환단곡에는 백두산에 관한 굉장히 많은 문화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뭐 진시황 얘기도 이제 여기에 이제 해당될 테고.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 네. 백두산 문화의 시작. 그거는 이제 이 환궁 말에 네. 초대 환웅천왕의 동방개척. 요 얘기겠죠, 이제. 우리 한민족의 시작. 예, 삼성기전 하에 네. 나오는 내용입니다. 뭐 원문을 쭉 읽는 것보다 이제 풀이를 읽어드리면 네. 3,000명 환족 무리의 백두산 문명 개척. 환국 말기에 안파견께서 삼위산과 태백산을 내려다보시며 이렇게 물으셨다. 두 곳 모두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수 있는 곳이다. 과연 누구를 보내는 것이 좋은가? 오가의 우두머리가 모두 대답하였다. 서자에 환웅이란 인물이 있는데 용기와 어짐과 지혜를 겸비하고 일찍이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세상을 개혁하려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 그를 동방의 태백산으로 보내 다스리게 하십시오. 태백산이 백두산. 이에 환인께서 환웅에게 첨보와 인 세 종류를 주시며 명하셨다. 예, 이렇게 해서 네. 실제 이제 그대는 노고를 아끼지 말고 무리 3,000명을 이끌고 가서 새 시대를 열어 가르침을 세우고 이게 이제 뭐 개천입교, 세상을 신규의 진리로 다스리고 깨우쳐서 제세 이화, 그래서 이를 만세의 자손의 큰 규범으로 삼을지어다라고 해서 네. 그 환궁 말의 마지막 환인천재께서 배달국을 여시는 신시 배달 여시는 초대 환웅천왕님께 명해서 네. 보내신 곳이 바로 이 백두산 그 이 태백산 지역이다. 이게 이제 사실 뭐 이게 엄청난 기록이죠. 그리고 네. 우리 민족이 백두산을 우리 민족의 영산으로 하게 된 사실은 제 1의 계기이기도 하면서 여기서부터 그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대한민국까지 이어지는 네. 우리 역사의 그런 실제 시작이 이게 시작되는 어떤 대여정의 그런 모습이고 또한 이 환웅천왕께서 그 오실 때 네. 홍익인간이라는 사상을 장군으로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지만 여기 기록으로는 실제로는 환국의 그 마지막 환인천재께서 내려주셨다. 그러므로 인류 최초의 나라인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전 세계 전 인류의 최초의 나라인
환국이 바로 홍익인간의 원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거기로부터 이제 뭐 천부와 인을 받아서 벌써 이제 천부경 문화가 여기 다 기록돼 있고 네. 그래서 환웅천왕께서 받아서 그 종통권을 받아가지고 이게 무리 3,000명 여기도 3,000이 나오고 근데 이 3,000명은 실제로는 무리 3,000명을 이끌고 간다는 거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뭐 환국이라는 지역에서 3,000명이 이제 데리고 가야 돼. 네. 그러면 물론 이제 문명개척단 3,000명 특공대지만 네. 그 3,000명이 거기 가서 살아야 돼. 전혀 다른 장소로 가서 살아야 돼. 그럼 가족과 함께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3,000명이 가는데 가족은 완전히 뭐 생이별해서 가야 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간다고 치면 뭐 4인 가구 뭐 이렇게 따져도 한 2만 명 이상의 거대한 인원. 그러니까 도시국가가 좋게 건설되고도 남는 인원이 움직여갔다. 그래서 가자마자 사실은 그게 나라가 된 거고 거기서 신시에 그 백두산 밑에서 이게 나라가 건설되게 됐으니 그게 배달국이다. 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백두산과 길 그 관련돼서. 예. 백두산 얘기를 하는데 지금 태백산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최초의 나라 이름이 배달이에요. 배달. 네. 그 배달이 이제 그 한자로 했을 때는 크게 의미가 네. 사실 보이진 않는 뜻이거든요. 근데 네. 이거 이제 한글로 했을 때는 이건 박달이다. 네. 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밝은 땅, 그러니까 광명의 땅으로 가서 나라 이름을 광명의 땅이라고 했고 또 그곳이 이제 태백산 아주 밝은 땅에 가서 했던 것이죠. 그 전체적으로 같은 어떤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죠. 광명이라고 하는 거를 찾아서 갔고 또 네. 거기서 광명의 그 문화를 열려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개천입교하고 광명이세 제세이화하는 이제 그것이 같은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하려고 했던 것은 네. 결국 광명의 세상을 여는 사람도 또한 광명 인간인 이제 홍리 인간으로서 이제 재탄생하게 하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 자체가 원래 생겨날 때 그 목적을 위해서 생겨난 민족이다. 우리 민족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뭐 하여튼 뭐 빛이에요. 예. 우리 지금 나비님도 오늘 하얀 옷을 입고 계신데 예. 하얀 나비. 백이 민족이죠. 지금 이어폰도 하얀색이네요. 아, 네. 예, 오늘 완전히 잠바도 하얀색에다가 전부 흰 걸로 맞췄네. 백이 민족이니까. 흰 빨래를 더 희게 빨아 입었다는 그 있잖아요. 야, 그렇게 말하니까 더 아니 그 누구지 그 네. 이자벨인가 누구 그 양반 한 얘기 있잖아요. 우리나라 와서. 아 그래요? 그 외국인이 있어요. 아, 예. 저 한국 사람들은 흰 옷을 빨아서 더 희게 입는 민족이라고 그한 얘기 있거든. 그 네. 아줌마가. 아 진짜 저는 그 얘기하니까 짜증나는 게 네. 이제 아니 어떻게 이게 이제 우리 민족을 어떻게든 자기 한국인이면서 한국인이 자기 스스로를 낮추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지 염색할 돈이 없어서 그렇게 흰옷을 입고 다녔을 뿐이다. 뭐 이런 식의 아니 이게 지금 보면은 정신문화라는 게 없고 보면 말하는 게 굉장히 안티만 돼 갖고 그게 우리나라가 염색이 지금 네. 천연 염색이라는 걸 하잖아요. 지금도. 네네. 흙에 갖다 빨아도 염색이 되는 건데 그렇죠. 그 말도 안 돼. 일단 흰색으로 하여튼 유지하는 게 더 힘든 아이, 건데. 그럼요. 얼마나 깨끗하게 살려고 한 거야 그게. 네. 예? 일을 할 때도 그 대부분의 그렇죠. 이제 하얀 옷이고 이렇게 되는데 양반들도 다 속에는 흰 옷이잖아요. 어. 겉에만 이제 두루마기만 겉도 두루마기만 색깔이 벗어도, 들어가는 거고. 그죠? 네. 또 하나 이제 환단고기에서 이제 좀 얘기할 게 이제 테오보키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 문명지조, 인륜지조라고 하는 인류 최초로 그 인간들에게 실제 이제 어떤 가르침, 삼신상제님의 가르침을 내리는 어떤 최초의 이제 팔괘를 그리신 네. 분이죠. 네. 그래서 음양오행이라는 어떤 그 인간 문화의 모든 현대 이제 디지털 과학 문명까지 이어지게 되는 이 음양오행의 문화에 그 효시를 지은 분이죠. 근데 이분이 어떻게 됐냐? 한번 태어보키 씨는 고기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네. 테오보키 씨는 5600년 전 사람으로 배달의 5세 태우이 환웅의 막내 아들이다. 크게 밝다는 뜻의 태호와 밝은 해라는 뜻의 보키로 그 이름이 천지광명사상을 담고 있다. 보키 씨는 백두산에서 삼신상제님께 천재를 올린 후 천하에서 용마의 등에 그려진 상을 보고 하도를 그려 인류 역사상 최초로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수의 체계를 세웠다. 예. 오. 근데 이를 통해서 이제 음양오행 원리가 나오고 네. 실제 이제 이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체계화되고 물론 이미 거기서 다 초반에 다 나온 거지만 네. 그 지금 그 가을 개벽을 앞둔 이 시기에 이제 증산도의 태상 정도사님께서 네. 우주일련 도표를 그리시면서 네. 그 어떤 뭐 최종
종결을 짓게 됐다. 그 속에 결론을 다 내려주시게 됐다. 그래서 이번에 가을 개벽기에 그런 원리를 다 밝혀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지금 천재를 네. 백두산에서 지내는 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계속 이어지거든요. 백두산 천재가.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역사에서 나오는 게 이제 네. 10월 3일 날은 백두산에서 천재를 지내고 그리고 3월 16일 날은 네. 대영절이라 해가지고 네. 이제 삼신을 크게 맞이한다. 삼신 하나님을 크게 맞이한다는 뜻의 대영절에 마리산 가서 강화도 강화도 마리산. 마리산에서 이제 맞아요. 천재를 지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전통이 이미 이 백두산에다가 터를 잡을 때부터 네. 이미 이제 물론 백두산에 처음 터를 잡을 때도 네. 거기에 이제 그 신단수 밑에서 천재를 네. 지내고 나라를 개창했다 나오거든요. 이미 그게 천재거든요. 그 그렇죠. 전통이 계속 이어진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아까도 뭐 제가 얘기했지만은 네. 우리나라는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나라 자체가. 그래서 그 맨 아래쪽에는 네. 맨 아래쪽에는 이 이제 한라산이 있어요. 한라산. 그렇죠. 한라산 아까 했던 신선의 산으로 한라산에 갔잖아요. 이것도 함산이거든요. 함산. 좀 작은 천지가 있어 그러지. 그리고 북쪽에는 백두산이 있어요. 그 백두산은 함산으로서 지금 있는 거고 중간이 그 중간이 바로 이제 강화도 마리산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 네. 세 군데서 천재를 지낸 거예요. 지금 천재를 지내는데 네. 예, 지금 이제 이 탐나국 쪽에 이제 네. 제주 쪽에 그 천재 기록은 없지만은 네. 거기서도 실제로 그 천재 이제 그런 한 흔적이 있거든요. 네. 칠성재단과 이런 건 네, 숱하게 그러니까, 발견되니까. 그러니까 이 세 군데가 천재 지내던 네. 바로 거기고 네. 그리고 더 좀 저는 이제 옛날에 네. 좀 놀라운 게 음. 제가 좀 그 세 군데가 용암지대예요. 세 군데가.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산파선으로 나뉜 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이미 이렇게 분단이 돼 있어요. 세 군데로. 뭐가 있냐면은 맨 아래 이거 한라산이 네. 용암지대니 거긴 그렇죠. 당연히 네. 용암지대고 화산섬. 그죠. 네. 백두산도 용암지대란 네. 말이에요. 그러면 강화도 마리산은 어디냐? 네. 철원이 거기가 용암지대예요. 철원이 있는데. 그리고 이게 이제 울릉도까지 이어져 있는데 바로 우리 우리나라는 말에는 지금도 뜨세요. 예, 그 거기도 화산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철원지대가 거기에 네. 무슨 강이 있어요? 뭐 있지? 한탄강. 한탄강이 네. 그게 현무암이 나옵니다. 거기서. 아. 그래서 그 강이 네. 아까 했던 그 저기 뭐 협곡처럼 네. 평평한데 그 밑으로 이렇게 그 강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천에 네. 거기에 아래쪽 한 10m 밑으로 해서 이렇게 아 진짜요? 예, 그 흐르거든요. 거기가 바로 이제 그 지대입니다. 그게. 그래서 세 군데가 오리산이라고 하는 게 지금 옛날에 네. 그 화산이다 얘기가 있는데 그 세 군데가 그렇게 지형적으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희한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이것이 몰라요. 그것까지 의미는 모르겠지만은 네. 하여튼 그곳에 또 천재를 지내는 이제 네. 우리 세 군데가 있고 삼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삼신산이 되겠죠. 신기하다. 그런 의미가 상당히 좀 큰 것 같아. 예, 뭐 천재 문화를 좀 얘기하셨으니까 조금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까 얘기하셨 대로 음력 3월 16일이면 대영절, 삼신상제님께 삼신상제님을 크게 맞이하는 날. 그리고 강화도 마리산에 천재를 지낸 게 이제 이때고, 네. 그리고 10월에 백두산에서 이제 천재를 지내서 이게 봄 가을 천재거든요. 봄 가을. 그러니까 이게 고조선의 모든 단군은 이렇게 봄 가을 천재를 지냈다. 그리고 이제 규원사에는 이게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뭔지 모르면서 배웠던 거 부여의 영고, 아, 예맥의 무천. 그치. 이게 뭐 이게 예맥은 뭐야? 이게 부여는 잘 배우는 것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저 동해 그냥 막 이러면서. 음주가무로 외웠죠. 네. 음주가무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음주가무에 능하다. 이런 식으로 배웠죠. 이거 외워가지고 시험 문제 쓰고 했는데 이게 음.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 누구에게 맞아요. 천재를 지냈는지도 모르고 음. 고구려의 동맹. 무슨 서로 동맹을 했나? 뭐 이런 식으로만 했거든. 이게 다 삼신상제님께 올리는 제천문화였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삼국시대까지도 이제 계속 이어지고 이제 뭐 조선시대까지도 일부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네. 고구려의 광개토 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조금 이제 느낌이 오실 거예요. 광개토 대왕? 많이 들어본 것 같아. 뭐 이렇게 되는데 광개토 대왕과 광개토 열제와 을지문덕, 을지문덕제 뭐 우리 살수대첩에 네. 유명하신 그런 정도만 이렇게 시험 문제 할 때 톡톡 튀어나오는 걸 알겠는데 여러분 새로 아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분들도 마리산과 백두산에서 천재를 올렸다. 이게 이제 당연히 대영절과 이제 이런 그 10월 그 천재가 되겠죠. 예, 네. 다 이어진 문화. 그리고 고려시대 행촌이암, 당시에 이제 어떤 국무총리격에 했던 만인상에 위치해 있던 이분도 충무광의 명을 받아 마리산 참성산에서 천재를 올렸다는 게 타백일사 기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백두산과 천재 문화는 뗄래 뗄 수가 없어요. 음. 그리고 백두산 자체가 삼신상제님 대우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올리던 천재 문화인데 이렇게 제사를 잘 모시던 그런 나라였다. 근데 이 문화로 앞으로 개벽기 때 네. 어떤 신명들의 보답을 받기도 하는 거고요. 그 이게 제사 지낼 때 우리가 청수를 이제 모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그런 이제 물인데 네. 태구수 네. 이제 지난번 한번 했었죠. 이 백두산 자체가 청수예요. 청수 그릇이거든. 오. 그렇죠. 그게 청수물이거든. 그게. 엄청 큰 청수 그릇. 그러죠. 거기서 네. 이제 청수 그릇을 놓고 바로 직통으로 그냥 네네. 삼상제님한테 올라가는 바로 그게 되겠죠. 네. 그리고 또 백두산 얘기할 때 안 할 수 없는 게 이제 발해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대진국에 대한 대진국. 얘기죠. 네. 이 대진국은 고구려가 이제 멸망한 이후 네. 사실은 제2의 고구려라고도 이제 부를 수 있는. 원래 이름이 고구려예요. 네, 그렇죠. 음. 그래서 이게 이제 고구려를 오히려 이제 북쪽으로는 더 땅이 넓어졌죠. 네. 그래서 이제 됐는데 미스테리한 이유로 이제 멸망을 하게 돼요. 그렇게 강성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망하냐 이거에 대한 얘기가 많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동북아시아에 굉장히 이게 희한한 일이다.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뭐 기록만으로 보면 거란이 926년에 대진을 공격하여 거의 싸우지도 않고 이겼다. 이게 말이 되냐고. 싸우고 졌다. 뭐 이렇게 하면 될지 모르는데 싸우지도 않고라는 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무슨 내란으로 인해서 망한 거냐. 내부에 뭐 어떻게 분열이냐. 뭐 이런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또 이제 자조 섞인 얘기로 그렇지 네. 우리나라는 잘나서 서로 싸우다 망해. 이런 식으로만 너무 네. 이게 이제 좀 하는데 실제 네. 이제 거란은 네. 선미족의 한 갈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민족과 이제 핏줄적으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그 결을 같이 하는 고구려 그런 연합체예요. 네. 그 거란이 오부족으로 고구려의 그 한 부족으로 같이 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그 고고학적인 거 그리고 이제 지구학적인 연구로 볼 때 네. 이 백두산이 밀레니엄 대폭발이 이제 발생했었는데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 폭발 발생한 연도와 멸망한 연도가 조금 차이가 나서 백두산 폭발의 영향을 이라고 이렇게 믿고 시키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또 억지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굉장히 네. 단편적이고 네. 그것조차도 식민주의적인 과학이에요. 왜냐하면 네. 화산이 폭발하는데 어느 날 요이 땅하고 그날만 뻥 터지는 게 있냐고. 아니죠. 그렇지 않죠. 네. 조짐들이 항상 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네. 백두산도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게 그 발해 멸망을 하게 되는 926년을 앞뒤에 네. 백두산이 사전에 작은 분화들은 계속 있었다. 근데 우리가 천문도 굉장히 하늘에 이상한 별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불행하게 뭔가 불안하게 생각하고 국민들도. 네. 근데 화산 특히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화산인 경우에는 민심이 흉흉해지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나라에 무슨 큰 사태가 오느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작은 분화들은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그게 또 최근에 또 밝혀졌어요. 잦은 분화들이 있었다. 그로 인해서 상당히 특히 이 대진국의 어떤 그 지도력이야 이런 것이 이미 약해진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거란이 거의 무혈 입성하듯이 온 것이 가장 합리적인 말이다. 요게 이제 그 사실상 이제 정설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거란이 왔지만은 네. 거란이 그러면 그 지역을 다 먹었느냐? 네. 그러니까 발해를 거란이 대체했느냐? 그게 네. 아니라는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발해 쪽에 네. 그 거란이 이제 그 유적이 네. 요탑이라고 하는 네, 제가 네. 알기로는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네. 요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요나라잖아요. 거란이 만든 네, 네, 요나라니까 요탑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나오는 게 이제 그 네. 영주, 심양 이쪽에까지를 못 넘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네네. 거란 사람들이 거기까지 못 넘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런 자중지단 때문에 혼란은 겪을 때 와서 했지만은 이 사람들이 그 지역을 자기 접수를 못했다. 국경만 그러니까 먹은 건가? 그렇죠. 국경 이게 그 가까운 데만 아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네. 이 발해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무주공산이 됐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서 거란이 아마 거기 통치한 걸로 생각했는데 요번에 그 조선사 편수에 그 네. 조선사를 연구를 하고 인하대에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 고려 국경이 이미 그때 거기를 차지하고 네. 있었다는 거 이미. 아, 고려가? 훨씬 넘어갔다. 네, 고려를. 그리고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네. 저
블라디보스토크 그쪽에를 네. 차지하고서 지금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찾아보니까 고려 석성이나 고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왜 나오는지 몰랐는데 인하대 교수가 이제 그 발표라는 거, 맞다, 당신 말이 맞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920년 전도에 네. 그 발해가 멸망을 하고 네. 그러고 나서 네. 970몇 년도인가 90몇 년도에 네. 누가 등장하냐면은 소손영하고 거란의 소손영하고 서희 장군의 단판이 나온단 말이에요. 단판 짓는 게 천령위, 그치. 천령위를 놓고서 나오죠. 하는 이제 강동 구중가 해가지고 그거를 얻는 네. 문제 네.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그 강동 그 천령위라든가 강동 구주를 어디다 배치했냐면은 네. 이 일본 놈들 그 하수연이 돼가지고서 네. 이제 한반도 내부에 바로 네네. 저기 뭐 원상이나 뭐 이쪽에다 네네. 배치를 하는데 네. 가보면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음. 비슷한 뭐 말만 비슷하면은 그거다 해가지고 했지만 어. 없고 그리고 그 지역이 전부 다 이렇게 그 산악지 천리장성이 있다 그러는데 산악지형에다가 이제 어. 성을 안 사는 네.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대. 중국 애들은 그런 식으로 네. 쌌지만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 동그랗게 청야전술 네. 쓰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건 맞아요. 없다. 그게 실제 네. 가보면은 그게 없다. 그 이제 성상 게 없다. 그럼 거 갖다 놓은 건데 실질적으로는 어디 있냐? 저 위라는 거 천령위라고 하는 게 실제 중국에 천령시가 있어요. 천령시가 있어. 예. 지금도 지금도 있어요. 그게 몇백만이 살아. 처음 몇백만이 들었네. 산다니까. 천령시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를 놓고 그 쌍구 이렇게 그래서 그 뭐냐면은 이 발해가 멸망한 다음에 네. 고려가 접수를 하잖아요. 그 네. 왕족이 다 넘어오니까 네. 접수를 해서 네. 고려 영토가 됐던 거고 근데 이 부분이 네. 해결이 안 된 거지. 네. 그 국경선 부분이. 그러니까 이거를 놓고 할 때 바로 이거 우리는 네. 고구려의 후예다. 우리가 고구려 정통에 대해서 그거를 우리가 되찾은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랬을 때 제가 뭐 이거는 제 그냥 추측입니다. 저 네. 역사학자도 아니고 하는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 추측해 보면은 발해가 멸망을 하고 네. 그러고 나서 20년 hun가해 가지고 백두산이 폭발한 거잖아요. 네. 그럼 백두산 폭발했을 때 그 여파로 해서 아마 그 지역이 아마 이게 물론 무주공산 비슷하게 네네. 약간의 그 피해를 너무 크게 입어가지고 그 가능성이 좀 있었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그래서, 그 이미 학자들이 얘기한 게 있어요. 아, 왜냐하면 그래요? 거란이 쳐들어왔잖아요. 네. 근데 거란 사람들이 거기 안 살아. 그러니까. 물러나. 그러니까 왜 물러났냐? 화산재가 덮어서 너무 너무 살아나지 크게 않을까. 덮어서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심지어 이제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고 그게 화산재가 처음에 떨어지면 그게 네. 땅으로 밟고 다닐 수도 없거든. 어.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죽음의 땅이 돼 있기 때문에 짐승이고 사람이고 나무고 아무것도 살 수가 없는 지역이 돼서 거기에서 문명을 갖다 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태가 굉장히 긴 시간 짧게는 한 2, 3년이고 네. 길게는 수십 년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거기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됐다. 그게 쉽게 거기에 뭘 할 수가 네네네.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그 상태가 돼서 한참 안정화되려면 몇십 년이 걸리고 그리고서 풀이 나오고 막 이런 속에서 된 거죠. 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지 뭐. 근데 이런 게 네네. 됐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고란이 사실상 점령한 거라고도 볼 수 없고. 근데 이게 이 고구려와 이게 우리가 이제 그 한민족 역사에서 중요한 건 1만 년 맥에서 환국배달 조선이 있고 그 뒤에 어떤 고구려로 이어지기 전에 이 잃어버린 미싱 링크가 있는데 바로 이제 북부여잖아요. 네. 근데 또 미싱 링크가 뭐냐면 고구려와 이 그렇죠. 고려 사이 여기에 이제 통일신라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북쪽에 대진국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미싱 링크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의 통일신라의 영토보다 훨씬 더 넓었다고도 볼 수 있기 네네.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게 이게 두 개의 사실상 미싱 링크가 있다고 보는 게 맞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네. 김부슬기가 이제 신라를 정통으로 삼기 위해서 이제 발해를 아예 네. 역사에서 네. 다루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후대에 이제 그쪽에 발해 쪽에서 이제 온 분들이 네. 하여튼 후손 중에 네. 이제 그분들이 이제 발해고라는 책도 쓰고 그건 이거 나중이죠. 그리고 이제 단기고사라는 것도 이제 쓰고 그런 걸 하게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지금 뭐 얘기는 좀 격가지입니다. 격가지인데 네. 그 일본에 지금 이제 그 아베가 있고 기시 네, 그 기시노부스케인데 그 외가가 있는데 네. 재밌는 건 뭐냐면은 아베의 조상이 누구냐? 아베의 조상이 발에서 왔다. 아베가 한 얘기인지 하여튼
뭐 누가 한 얘기인지 뒤에 기사에 있어요. 우리 그런 것 집안은 아베 집안은 발에서 왔다. 그럼 기시노부스케는 누구냐 했을 때 그 장인 집안은 네. 그 일본에 온 게 100년 전, 200년 전인가 300년 전에 왔다는 거야. 한국인이요? 한국에서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걸 얼마 누구의 안 되네. 대계냐면은 심수관 그 잔손의 대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그 기시 노부스케 거기서 이제 가정받은 사람이 네. 기시가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증언을 하거든. 그래서 기시가 항상 했던 게 나는 한반도 사람이다. 이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포환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 원래 한반도를 다시 잡아먹으려고 지들이 원래 그 원주를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그 하고 있는 게 아베라니까요. 참 그 희한한 거야 역사라는 게.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악독해요. 그런 거 보면. 그죠? 왜 그러는 거야? 아니 그게 자기의 원래 자기 그 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있겠지. 명분인 거예요, 이제. 그리고 만주도 일본 애들이 그렇게 가서 만주역을 제일 많이 한 게 일본 애들이거든요. 만주에다 나라까지 세우고 지금도 그거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걔들은. 아, 그게 발의 땅이어서 갖고 싶은 건가? 그렇지 그런 게 있는 거지. 근데 발에 특히 이 그 백두산에 이제 뭐 화산 폭발이 저는 이제 이건 좀 너무 상상력이 많이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네. 이런 생각도 해봐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발해가 멸망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요. 그 이제 흡수가 되거든요 또. 네. 근데 북쪽으로도 올라가요. 그 사람들이 아마 에벤키족의 효시가 아니냐 뭐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예. 더한 주장도 있잖아요. 그 얘기하려고 그 얘기하려고. 뭔데요? 제 얘기가 아니고 손성태 배재대 손성태 교수는 네. 그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베링앱을 이제 그때 이제 큰 슬픔을 가지고 아마 베링앱으로 넘어가서 인디언 문화 이제 그때 넘어간 그 전에 넘어간 사람들도 있지만 뭐 10,000년 정도 됐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 넘어간 사람들이 아마도 그 고구려 쪽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런 네. 문화들을 갖게 되는 게 그런 거 아니냐라고 손성태 교수는 얘기해요. 그 멕시코를 네. 열었다는 거 아니에요? 음. 그렇게 얘기를 해서 맥족, 예족 뭐 이런 식의 맥이고 뭐 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스탄. 그래서 뭐 그런 식의 주장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틀렸다고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주장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네. 뭐 역사를 하면서 굉장히 백두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재밌는 게 많아요. 그죠? 네. 이렇게. 그런데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제 중국의 이 백두산 공정. 요게 이제 있죠. 그래서 백두산 그 주변에 네. 공항을 세우고 그 굉장히 이제 상시군을 거기다 이제 굉장히 많은 수를 뭐 10,000명 단위를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해놓고 있고요. 북한의 어떤 그 변화를 보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장백산 문화론인데 백두산이 중화 문명권에 속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뭐 아니 뭐 거기가 산 하나 가지고 뭐 어떻게 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2년도에는 백두산을 중국의 10대 명산으로 선정했다. 그리고 백두산의 역사를 또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하면은 뭐 영토만 하겠어. 역사도 이제 이렇게 뭐 작업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한성대 정호석 교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중국은 백두산을 차지하여 고구려 사화 발해사를 중국 역사로 굳힌 연후에 고구려와 발해를 북방 민족이 세운 금나라 청나라와 연결시키려 한다. 네. 그러니까 이미 역사 쪽으로도 이제 작업은 착착 됐다. 거의 끝났다. 근데 이제 겨돌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사실은 이 중원의 역사는 네. 북방 유목민들이 가서 한 이제 네. 그런 역사잖아요. 네. 근데 그 결정적인 역사, 그러니까 이제 북방 유목민의 역사를 중원의 역사로 이제 편입시켜준 사람도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원나라. 원나라에서 뭘 발견하면 송사를 발견해. 송나라 역사서를 만드는데 네. 바로 송나라 역사서를 만들면서 그 하부에 그 이은 걸로 이렇게 한다고요. 송나라를 이었다고. 그 영토도 사실은 이제 같이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영토도 갖다 나중에는 지들이 점령했다 하지만 나중에 갖다 바친 게 돼버린 거지. 그리고 이제 원나라 끝내 명나라 들어오죠. 그 다음에 네. 나온 게 어디예요? 청나라죠. 청나라. 네. 청나라가 만주족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말갈족이에요. 말갈족. 흑스말갈족이 뭘 했어요? 발해를 세운 같이 대조영을 도와서 세웠던 네. 발해 그렇죠. 유민들이고 나중에 그 사람이 여진족이란 말이에요. 여진족이고 그 사람이 지금 만주족이라는 그치. 말이죠. 이름이 계속 네, 바뀌지만 그러지. 어쨌든 네. 다 금나라를 후금을 만들었고 이름을 청으로 바꾼 것밖에 안 되니까.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명사를 써주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나라를 갖다가 지금 중국 중하에
에다가 통합시켜 준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중국이 지금 커진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의 영토를 갖게 된 게 바로 네. 그 걸륭제하고 강희제 때 지금 영토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영토도 불려줬지, 역사도 다 만들어졌지, 그 북방 역사를 다 편입을 시켜버렸지. 그렇기 때문에 걔들이 지금의 그건데 청나라가 망하면서 네. 만주족이 결국은 그 나라 망친 놈들이 돼가지고서 쫓겨간단 말이에요. 무시하고 네. 근데 죄인 취급하고. 근데 만주족이 네. 근원지가 어디냐면 바로 이 계림. 그러니까 이 만주 우리가 말하는 네네. 계림 민족에서도 계림 중에서 백두산이란 말이에요. 요하 쪽. 백두산에 누르하치가 거기 천대도 지내고 백두산이 바로 걔들 영산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거지. 걔들 같은 민족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림이 네. 이제 신라의 어떤 뿌리와 네, 연결돼 그렇죠. 있고 해서 그리고 애신강나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김한보가 이제 그 신라 마지막 경순왕의 자손으로서 네. 김한보가 가서 거기다가 이제 원래 자기들 고향이었던 계림에 가가지고 나라를 만든 게 그게 뭐 여진족을 데리고 만든 게 바로 지금의 그 금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 전통을 이어가지고 나온 네. 청나라가 결국은 우리하고 똑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만주 원력을 써가지고서 우리 역사를 복원시켜줬어. 우리가 다 같은 거를 했지만은 그거를 우리 학교에 다루지 않고 있고 그리고 그 자체를 중국 애들이 자기네 역사로 그냥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걔들이 지금의 백두산이 영산이 된 거예요. 걔들의 영산. 그러니까 만주족의 영산이니까 자기 뿌리라고 자기들의 보는 거예요. 뿌리가 된 거지.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이 북한이 네. 조중 협약을 맺을 때, 그러니까 네. 6.25가 끝나고 나서 네. 조중 협약을 맺을 때 네. 백두산 반을 갖다가 중국에 줘버린다고. 팔아버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뭐 그 전부터 있었던 무슨 이제 뭐 토문강 그 네. 경계 세우는 그것 때문에 있다고 그러는데 네. 많이 이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은 네. 6.25 전쟁을 도와준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넘겼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중국 애들이 거기에 영국권을 주장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 그 이미 문제가 뭐 있다. 다 넘어간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중국이 이제 최종 목적에 대해서 이제 윤희탁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주에 대한 한반도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그러니까 우리 이 한국과 이제 어떤 북한 뭐 이런 걸 포함하는 얘기겠지. 그리고 남북 통일 이후 백두산 인근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려는 것이다. 백두산 인근뿐만 아니지 한강 이부. 북한 전체를 먹으려고 그러는 중인데 싹 다 먹는 거지 이제. 네. 예, 이건 되게 약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백두산 공정까지도 착착 진행돼서 이렇게 역사 왜곡의 그런 거를 우리가 보고 있다. 이 백두산 영화를 통해서 그것까지 볼 수 있냐? 거기 화산 터지고 말지만 우리는 여기까지를 바라봐야 한다. 그래서 영화에서도 중국이 이제 북한에 들어오려고 그 군사 배치했고 지금 명분을 찾고 있다고 그런 멘트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중국이 네. 우리나라를 네. 이제 좀 두려워하는 게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네. 지금 이제 그 상황이 됐을 때 미국하고 네. 우리나라가 들어가려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들어오려고 했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그 네. 어떤 계획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미국이 네. 청천강까지는 네. 중국이 들어오는 이제 그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한번 들었던 얘기인데 네. 일본이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중간지대를 차지하고 네. 뭐 이런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게 현실화된다면 만약 그냥 역사 그대로 가버린다면은 네. 진짜 그 일본 놈들하고 이제 중국 놈들이 이야기했던 이제 동북공정과 그 식민사학에 의해서 남쪽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북쪽은 이제 중국의 식민지가 되는 다시 그 역사가 되풀이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더 나가면 원래는 네. 이제 그 삼파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네네네. 15전선을 기준으로 해서 네. 그쪽 위에는 중국이 먹고 밑에는 일본이 먹는. 왜냐하면 이 시나리오가 이미 옛날부터 있던 거거든요. 옛날에 임진왜란 때 네. 단판을 지을 때 그 명나라 우리나라는 그때도 이제 힘이 없으니까 네네. 그걸 못 참여 못했고 그때 처음에인가 했을 때 그걸 제안을 해요. 제안했을 때 그 우회를 명나라 먹어라. 우리는 밑에는 우리가 먹을게. 일본노라가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안 하겠다 해가지고 그때 됐던 거고 그 러일 전쟁 때 다시 한번 그게 일어나요. 러일 전쟁 때 처음에는 그 러시아가 제안을 하라 그래. 그래서 일본한테 이거 우리 이렇게 나눠 먹자. 근데 싫다. 나중에 일본 놈들이 기세를 잡았나 해가지고 네. 나중에 이렇게 처음에는 일본 애들이 그랬고 네. 나중에 이제 러시아가 제안을 했는데 네. 그게 그때 안 된 거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게 그 6.25 네. 전쟁 그때 이제 그 전에 네. 나눠진 거죠. 신탁 통치하면서. 그러니까 이 역사가 되게 오래된 역사예요. 남북한 나누는 역사는. 예.
이제 뭐 분단을 시켜놔야 너무 강력한 민족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고.